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대의 이 군사조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수비대, 그동안에 이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걸로만 알려졌는데, 이 혁명수비대가 입장을 바꾸어서 미국과 협상에 좀 임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좀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이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전쟁 와중에 줄 파산 위험에 처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협상에 임하는 쪽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혁명수비대가 중동 최대의 재벌 그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 좀 이 의외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시아경제 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보통 혁명수비대 하면 뭐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최정예 군사 조직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산하의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들이 뭐 전쟁 와중에 파산하게 생겼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돈줄이 딸리니까 지금 협상에 뭐 양에 좀 나오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상당히 의외인데, 혁명수비대 산하의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혁명수비대의 이제 기존 이미지는 네, 군부 혹은 이제 정예 군사 조직 그렇게만 그렇죠. 알려져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란 내 석유, 화학, 건설, 통신, 제조, 식음료 분야까지 거의 모든 경제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재벌 회사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산하 보유 기업이 800개가 넘고 800개. 임직원이 17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 대단하네요.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상당한 재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란의 수출일 업체 절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이제 이란과 중동 쪽에서 유명한 콜라 업체인 잠잠콜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잠잠콜라. 이곳까지도 이제 사실 여기가 사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음으로 중동에서는 유명한 지역 콜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도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일본 재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라면부터 로켓까지 거의 전 분야에 문어발 확장을 한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살짝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혁명수비대 산하에 카탐 알 안비아라고 불리는 이란 최대 지주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주회사 밑에 카르발라라는 이제 건설 그룹, 카엠이라고 하는 발전소 그룹, 코우사르라고 하는 자동차와 비행기 제조 그룹, 누후라고 하는 석유화학 업체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4개 회사 밑에 또 수백 개의 자회사들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아, 혁명수비대가 그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주회사 산하에 뭐 발전소 건설, 뭐 항공 이렇게 또 큰 그룹들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해상 봉쇄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적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석유부터 수출입 전체가 막히니까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수천 명 규모의 이제 구조 조정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명 수비대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란도 이게 계속 석유 수출로 매일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00억 원 정도의 외화 벌이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7,500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해상 봉쇄로 돈줄이 막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란에 그렇다고 남은 군사력으로 미 해군은 축출한 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미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가던 혁명 수비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협상에 좀 임해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말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이 먹을 거 돈줄이 끊기니까 혁명수비대도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맥락이군요. 자, 그런데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 그렇게 수백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이란 최대의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그런 정도면, 어쨌든 그 회사들을 처음에 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사들이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습니다. 돈은 그럼 혁명수비대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한 겁니까? 네, 여기에는 이제 지난 2월 말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가 얽혀 있다. 네. 그의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란의 경제난이 심화가 됐었고 미국과 서방의 제재도 강화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 민간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기업들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이때 하메네이가 이제 이란의 국부 펀드를 통해 또 벌어들이고 있던 자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혁명 수비대로 내려보내서 파산 직전의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싸게 그걸 사들여서 다 혁명수비대 산하에 이제 두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란의 국부 펀드 조직은 이란 법상으로 최고 지도자만 자금 인출이 가능한 그런 조직인데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의 20% 이상을 무조건 이 국부 펀드에 이제 비중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회사를 사들인 셈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금을 또 바로 혁명 수비대한테 보낸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혁명 수비대가 또 장악을 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으로 모스타자판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 최고 지도자가 돈을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원래 전쟁에서 부상한 병사들이나 뭐 극빈층 국민들을 돕기에 만든 표면적으로는 자선단체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게 예전에 이란의 팔레비 왕조 때부터 비자금 조성으로 만든 재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사실은 통치자금 그 창구로 거기를 이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가 비영리 자선단체로 등재가 돼 있다 보니까 네. 국가의 감사를 또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하메네이 지도자가 국부 펀드를 통해서 인출한 돈들도 명목상으로 기부한 돈이기 때문에 네. 이란 정부가 이걸 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허점을 노려서 결국에는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경제 장악에 나섰던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 자금을 통해서 통치 자금을 통해서 이제 혁명 수비대를 움직이고 거기에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구조가 됐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메네이는 어쨌든 사망을 했잖아요. 예, 후계자가 모즈타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도 그 엄청난 돈을 이 모즈타바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사실상 이미 하메네이 생전부터 혁명 수비대 이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이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도 이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 지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서 이란에서 또 그때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기 집권을 하면서 대이란 제재를 대폭 강화를 해서 경제난이 극심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란 국민들도 혁명 수비대가 너무 과도하게 경제를 장악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고 그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혁명 수비대 산하의 은행들 특히 이제 고금리 대출을 하던 은행들은 매각을 좀 해야 된다.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를 내렸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혁명 수비대에서 이거를 거부를 했다는 거죠. 아, 이 자기네는 이제 그런 악덕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필요한 사업만 한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다가 나중에는 시위가 점점 잠잠해지니까 최고 지도자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 최고 지도자의 말조차도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발표하고 할 정도로 그 혁명수비대의 힘이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여기에 전혀 반박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혁명수비대의 자금은 완전히 이제 이쪽에서만 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지금은 혁명수비대가 이제 이란 기업들의 증권 상장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 자회사들이랑 경쟁을 할 것 같은 기업은 일부러 이제 배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하메네이 생전에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금은 거의 혁명수비대가 정말 마음대로 쓰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모스타바의 경우에는 공개 석상에 거의 나오질 못하고 있고 부상에서 회복됐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서방 정보 당국에서도 지금 이란의 국정 대부분은 혁명수비대가 이제 모스타바의 이름으로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상 혁명수비대가 뭐 이란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무소불위의 조직이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혁명수비대도 몰린 측면이 있긴 한데 또 이게 미국과 협상이 이렇게 쉬울 것만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혁명 수비대를 형식상으로나마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인 최고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결국엔 지금 혁명수비대가 이란에서 무슨 짓까지 벌일지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란 정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모스타바가 회복이 돼서 정계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혁명수비대가 그를 추대를 했었기 때문에 과연 컨트롤이 되겠느냐 이거는 좀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결국 혁명수비대는 계속해서 이란 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혁명수비대 산하에 바시즈 민병대라는 민간 조직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에는 이제 민병 부대지만 평시에는 혁명수비대의 이제 정치적 지원을 하는 이제 서브 조직 같은 상황인데요. 아, 거기까지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입한 청년들은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점수를 주고 장학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상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상 온갖 이권을 주고 외화 환전 시에도 우대 환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각 기업에서는 이 바시즈 민병대에 가입한 직원들은 승진도 빠르고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혁명 수비대가 점점 돈으로 이란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란의 이제 기존의 신정 통치 체제는 결국엔 이번 일로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예전에 뭐 나치 독일이나 뭐 지금의 북한처럼 네. 혁명 수비대라는 군부이자 이제 재벌 조직이 음. 완전히 자금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병영 자본주의 국가가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안팎에서도 이제 이란이 예전처럼 이제 협상에 나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사실상 이제 일당 독재 국가로 재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협상을 해서 종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결국에는 또다시 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주변국을 침략을 하면서 이권을 뺏으러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얼마 안 가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소종섭의 시사쇼 첫 번째 순서 중동 최대 재벌이 된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 군사조직으로만 생각하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수백 개의 기업을 산하에 둔 중동 최대의 재벌 그룹이다라는 부분이 참 뜻밖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